730 재보선은 이미 끝난 선거지만 그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당권을 잡은 김무성 대표는 당내 입지 강화는 물론이고 차기 대권 주자의 위상도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반면 참패를 당한 제1야당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 수준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노지민 PD,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부터 해보죠.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상 하루 전날 알려주던 지도부 일정을 오늘 아침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반가량의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동반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전혀 답변했습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비공개 회의가 끝나자마자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를 떠나면서 김 대표 혼자 기자회견을 했고 안 대표의 사퇴 메시지는 1시간 후 대변인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로 전해졌습니다. 두 공동대표의 사퇴 직후 당대표 권한대행을 위임받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상임고문과 시도위원장 회의를 비롯해 초선부터 4선까지 선수별 의원회의에서 비대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구성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난 한 의원은 선거 참패의 원인이 개파를 먼저 생각하고 당을 나중에 생각한 선파 후당에 있었다며 선거 참패의 책임자들을 가려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당내 갈등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패한 손학규 상임고문, 21년 정계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네, 손학규 상임고문은 정치는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정치인은 선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신념입니다. 저는 이번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손 고문은 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21년간 정계에 몸담아온 거물의 퇴장인 만큼 우원식, 김현미, 한정혜, 신하경 의원 등 민주연합 의원들은 물론 수많은 취재진이 국회 정론관에 모였고 손 고문은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자리를 떴습니다. 자, 그리고 노회찬 후보의 낙선 충격이 클 텐데요. 정의당은 어땠습니까? 네, 천우선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대로라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서 야권의 혁신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야권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민주연합에 제안했던 당대당 연대는 거부됐지만 후보들의 결단으로 그나마 영통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진보 정치 세력을 결집함과 아울러 야권 혁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의원이 대변인직을 내려놨습니다. 네. 자, 야권 재편, 이런 요구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합당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논의나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과 정의당 모두 야권 연대의 필요성은, 야권 재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를 거의 내지 못했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선 당의 간판 노회찬 전 의원도 고배를 마시면서 독자 생존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오늘 야권 혁신을 강조한 것은 민주연합과의 통합에 대한 복선을 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연합 한정희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거를 앞둔 야권 연대와 단일화는 시효가 다 됐다며 야권이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이 민주연합과 합당해 민주연합 내 진보 블록을 형성하는 시나리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잔치집 분위기일 텐데요. 김무성 대표 체제 더 튼튼해진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첫 시험대였던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김무성 대표. 앞으로 김무성 체제로서의 공고한 리더십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재보선 당선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은 김무성 대표는 자신감과 여유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당의 혁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선거가 끝난 만큼 사실상 임시체제로 운영되어 온 당직 개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천위원장 역할을 했던 윤상현 사무총장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한 한편 당 일각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김무성 대표가 소외감을 떨칠 수 있는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대적인 당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요? 청와대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 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른바 인사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조기 레임덕 전망까지 나왔던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계기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현 여당 출신으로는 18년 만에 호남에서 의원 배지를 달면서 당청 관계에서도 청와대의 위상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김무성 대표의 위상이 워낙 공고해졌기 때문에 부담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군요. 새누리당이 벌써부터 세월호 심판론에서 벗어난 것처럼 행동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어떤 말들이 나온 겁니까? 네, 새누리당은 오늘 세월호 특별법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를 적극 밝히며 세월호 전국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재원 원내부대표는 야당이 증인 협상을 빌미로 세월호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고리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등 산적한 경제 현안 법안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 국회 계류적인 법안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말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법체계를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재보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김무성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일부 사안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